안녕하세요. 이것도 샘플로 올라가겠지. 샘플. 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일단 내 소개부터 해야지. 저는 그 관세법인 대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법인 이름이 참 멋있어. 관세법인 대인. 그래서 나는 대인이야. 저는 이거 한 번도 몰라요. 큰데 사람이 큰데 참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인이래. 대인이래. 별거 되게 많습니다. 딴 법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샬롬, 윙크, 뭐 위너 뭐 그런 안 웃겨? 상당히 안 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관세법인 나중에 만들면은 한번 생각을 해놔봐. 관세법인 뭐 호사모 하든지 뭐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놔봐요. 그래서 관세법인은 이제 5명이 있어야지만이 관세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새는 이걸 이제 완화시킨다고 5명에서 이제 뭐 3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이제 법안들이 의견 채택돼가지고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3명만 돼도 관세법인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목적은 다 개업이잖아. 좀 개업이지. 관세가 무슨 그래 다 개개인이나 사장님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항에 있고 공항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막 별들 다 있어. 공항 고속도로 타고 슉 하고 오면은 여기는 이제 세관 있고 뭐 항공사 창고 있고 스위스포트 있고 막 여러 가지 창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자유무역 지역, 프리트레이드 존 맞나? 자유무역 지역.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G6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100만 종합물류 창고라는 게 있어요. 큽니다. 저희에는 여기 311호에 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한 17분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그래서 공항에는 관사가 권정관사랑 저랑 김한혜 관사 3명 있고 부산에는 걔 누구야? 그 형이지. 정봉희 관사가 있고 서울에는 제 동기들인 유창걸 관사랑 민들레 관사 그리고 이번에 또 김한혜 관사 동기인 기억이 안 나네. 박양지 관사 그리고 거기 대표인 곽대웅 관사가 있어요. 관사 몇 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관세법인 대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했고 이제 심화를 할 텐데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그 주규정이랑 호혜 용어를 핵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플러스를 할 게 우리가 관세성장 고시로 구성되어 있는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거의 10만 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텐데 좀 쪼갤 수가 있어. 총설. 그 다음에 여기는 부 또는 류의 주규정에 있는 주해설. 그리고 호의 용어에 대한 호해설. 그리고 소호에 대한 소호 해설이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이제 할 겁니다. 요 부분을. 근데 여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주규정을 한 번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규정하고 이제 해설을 어떻게 이제 혼합해서 쓰냐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새 시험이 요거는 옛날부터 100% 나왔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해설도 이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 맨날 뭐 해설을 공부하냐 많이 하는데 좀 알고 하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해설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총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출제자들이 요걸 보고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잘 나와. 근데 호해설은 우리 관세표 호로 보세요. 몇 개인지. 1000, 2000 몇 개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같아. 그러면은 각각의 호의 용어마다 호해설이 있어요. 호해설이 엄청 길어요. 엄청 깁니다. 마모 뭐였지? 몰라. 0502 임모에 대해서도 호해설 보면은 이만큼 쭉 하고 나와 있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해설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예시가 뭐 이런 것들. 발전 세트. 뭐 열 펌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염료. 관세법 염료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제 책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요걸 가장 핵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주 규정을 보면은 토시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분석을 해가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주 해설을 보면은 주 해설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제 책에 보면은 주 해설에 대해 주 해설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주 규정을 또 그대로 베끼고 아래다가 여기서부터 또 이거에 대한 해설이 쭉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 규정 있는 거는 필요 없어. 여기서도 핵심적인 것만 제가 다 책에다 주 규정 아래다가 박스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규정 나온다면은 제 책에 있는 것들은 쓰는 거예요. 써야 됩니다. 다 압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의 미미하고. 그래서 해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 이 총설 보면은 이 해당 류나 부에 대해서 정말 또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규정하고 호의 용어를 많이 배우셨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요것만 갖고도 해당 류하고 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시험은 2차는 논술이에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차를 구성하는 거예요. 목차를 구성.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내년까지 계속 연습을 할 텐데 처음에는 뭐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자, 문제가 있으면은 또 문제를 한번 적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관세 율표상 비금속 제로 비금속 제로 만든 기계 중 기능 단위 기계 규정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쳐봐요. 이런 문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갖고 써야 돼. 그 답안을. 근데 약간 어떻게 쓰냐 보냐면은 목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개요, 정의, 의 별거 다 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요를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류 개요라는 걸 저 많이 써요. 분류 개요라고. 맨 처음에 스타트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얘잖아요. 통치계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분류 규정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해당 물품에. 그 다음에 여기서 쪼개지는 게 이제 분류 기준. 두 번째는 분류 체계. 됐어요. 분류 기준은 이거와 관련된 주규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변형을 시키고 난리를 쳐야 돼. 분류 규정은 주규정이죠? 뭐예요? 통칙 1이다. 통칙 1은 뭐예요? 최우선 규정이다. 이렇게도 써도 돼. 가로하고. 그러면 너네 답안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분류 규정 같은 경우는 주규정을 많이 쓰신다. 그래서 주규정 보면은 각 해당 류의 주규정에 대해서 번호가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번호가. 그래서 저는 이 번호를 맨날 강조합니다. 외우시라. 번호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15부 주규정이 있다. 있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번호를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15부. 하여튼 그래서 1부터 그 번호들을 쭉쭉쭉쭉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그 부에 대해서도 범위도 알 수가 있고 이게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래서 주규정 보면은 중요한 게 주번호 쓰고 제 책에 보면은 주번호 옆에다가 제가 만든 그 주규정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무슨 분류규정이라고. 그렇죠? 이거를 써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아래는 이 주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분류체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해당하는 문제가 저 문제가 일반적으로 뭐 해당하는 류의 범위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은 만약에 뭐 낙농품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은 공사료에 대해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공사공일부터 공사공료까지 낙농품에 대해서만 범위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범위를 쓰는 경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딴 문제 뭐
여기서 뭐 뭐래 뭐 가정용 기계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은 8509 호의 용어를 이렇게 적는 거야. 8509 호의 용어. 그리고 호 같은 경우는 꼭 요거를 꼭 붙여주세요. 제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딴 것도 쓸 수가 있고 통칙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계정상 관련된 거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관세표 해설에 관련된 규정을 쓸 수가 있고, 거의 이런 식으로 갑니다. 더 쓰고 싶은 게 있어 죽겠어. 그러면은 기타로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관세표상 비금속자를 맞는 기계 중 기능단위 기계의 규정을 서술하시오. 지금 이슈는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문제에다가. 정말 중요해요. 이걸 못해가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알았는데 떨어진 분들이 태반이야. 이게 이슈고 이게 이슈고 또 이게 이슈고 이게 이슈야.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관련된 주규정이나 해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비금속. 자, 관세율표상 비금속. 자, 이거 정의 있을까 없을까? 주규정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분류규정 보면 주규정 보면은 15부 주 몇 번이야? 주 3번이야? 주 3번 보면은 관세일부상 비금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 쓰는 거야, 옥체 잡고. 2번 기계네. 기계 같은 경우는 16부 주 5번에 관세부상이 아니에요. 기계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 84도 85로 열거된 기장설 기기라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능단위 기계, 펑셔널 유닛. 기능단위 기계 같은 경우에는 16부 주 4번에 대해서는 기능단위 기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다. 그 다음 불체계 볼까요? 일반적인 범위. 제 같은 경우는 기계이기 때문에 16부 총설을 쓸 수가 있어. 분리체계. 일반적으로 기계라 하면 무엇이냐. 그래서 요걸 좀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필요 없고 요건 필요 없고 해설이 있어. 보면은 기능단위 기계의 규정, 기능단위 기계의 이제 주규정 보면은 제 책에 해설이 달려 있어요. 주해설이. 주해설 보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예시 물품들이야. 한 열 몇 개 있을 거예요. 열 몇 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쓰고, 관련된 해설 내용 조금 더 있는데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이제 분류개요, 분류규정, 분류체계, 그 다음에 통칙, 개정사항, 그런 거 쓰고 마지막엔 해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분류 계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부 또는 류에 총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 그래서 관세법이나 모든 과목 시험, 우리 시험 2차 시험 보면은 일단 설을 뭘 쓸까? 맨 처음에 의나 정의, 개요를 뭘 쓸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그거지. 관세법 1조부터 시켜가지고 조세법적, 통치법적 그런 거 하면서 쭉 하고 내려가는 거지. 근데 그 관세일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분류 개요의 총설을 각 해당하는 류 또는 부의 총설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해 주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걸 뭐 지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분류개요에 또 뭐가 들어가겠어? 총설이라고 근거 들어가겠지. 그리고 잘 쓰시는 분들은 관세청장 고시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을 붙여나가는 거야. 답안은 좀 멋있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목차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 이 4번, 이제 5번 보면은 우리 시험은 어떠한 저기에 열거되어 있는 물품, 저 물품이 뭐예요? 기능단위 기계야. 그러면은 항상 마지막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간 게 좋아요. 당해 물품, 관세법 같은 맨날 보지. 당해 물품의 결론이야 이게.
당해 물품 품목분류라고 마무리 짓는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 약간 들어갈 수가 있어. 저기 있는 주규정들을 약간 요약하고 약간의 자기 생각을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능단위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품목분류 된다. 라고 딱 적어주면은 끝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잘 생각해 주세요. 저렇게 어떠한 물품에 딱 대해서 딱 물어보면은 요거로 마무리 짓는 게 최고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주규정이나 그 해설 내용을 적는 건데 아래에다가는 요걸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풀이 보면은 제 그 파란색 교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여러 중앙 분석소에서 써놓은 글이 있어. 어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라고.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만약에 저게 기능단위 기계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가정용 기계라고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품목분류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 1번. 분류 근거. 이거는 위에 있는 주규정을 좀 압축적, 좀 핵심적으로 쓰면 되고, 두 번째. 뭐 결정 3번. 제8509. 이렇게 딱 쓰면 돼. 그래서 관세평가 분류이나 모든 품목분류에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쓰는 글을 보면은 모든 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써야지 100점이에요. 이렇게 써야지.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렵겠죠. 근데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목차가 나오고 정말 제가 감동을 해요. 쓴 거 보면은 대단해.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2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본 시간 때 했고 그리고 이제는 요거를 배우는 거야. 요거를. 감이 살짝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이제 주규정하고 호용어를 많이 하시면은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릴까요? 6번. 보면은 우리 관세포 보면은 해당 부나 주규정 보면은 주일이 거의 주일이지. 주일 보면은 제휴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분류된 이 해당 류에 분류될 것 같은데 제외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들도 한 서너 개 쓰면은 답안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역시 통치1이지. 주규정에 따른 분류.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저도 맨날 품목분류 의견서 쓸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그 관청에다 제출할 때. 요거는 기본 틀을 잘 적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염장 잘 긋고 오셨네. 제 강의 들 때는 항상 염장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까먹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저놈이 그때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자, 이제 1부부터 가겠습니다. 1부부터. 쓰다 보면은 이게 자, 1부부터 볼게요. 그래서 1부 같은 경우는 016부터 056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016 같은 경우는 산동물인데 이거 16 같은 경우는 산동물이고 2류는 육가 식용설육. 2류 중요합니다. 2류 중요해. 036도 어가변수로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046 같은 경우는 1류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밀크, 란 등을 추출합니다. 그다음에 056는 위에 있는 1류부터 4류 이외에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류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제휴 규정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제휴 규정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어린 것에 대한 표현 규정, 그리고 관세표에서 건조한 것이 무엇인지 탈증 동의로 나와 있습니다. 총설 016 볼게요. 총설 보시면은 어딨어? 요 한 가지가 있어. 총설. 016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로입니다. 016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 주규정도 없고 호의 용어도 간단한데. 근데 총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운송도 중 죽은 동물에 대한 품목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식용에 적합한 경우 그리고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 다 아실 겁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 동물, 그다음에 동물성 생산품이 있다.